1월 1일 날 이낙연 대표가 사표 건의에 해당하는 인터뷰를 하고 나서 지금 일주일이 채 안 되게 지났는데요.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이렇게 판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조짐이 왠지 안 좋습니다. 왠지 청와대에서 사면 얘기를 꺼내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얘기할 것 같다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도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어디 뭐 취직을 해서 일을 했을 때나 사람을 보는 촉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런 의도 파악 같은 걸 저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 관계를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조금만 말 들어도 어떤 의도인지 아니까 약간 사람의 속내를 아는 것 같은 그런 뻔한, 그리고 그런 거 때문에 사람에게 실망한 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구구절절한 뭐 쓸데없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정치 촉이 막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제 촉에 있어서 굉장히 뭔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이게 그때 1월 1일 날 사면 얘기를 꺼내고 나서 민주당에서 뭐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가지고 약간 불 끄려는 요량으로 뭐 이낙연 대표의 충성심에서 우러난 뭐 그런 말이었다, 충정이었다, 뭐 이런 얘기로 약간 무마시키려는 듯 하면서 조건을 걸었거든요. 전직 대통령의 사과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고 국민 정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일단은 저는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다라는 것의 증거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낙연 대표는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도대체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낙연 대표가 예전부터 함부로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중요한 시점에서,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낙연 대표는 굉장히 대놓고 말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것도 새해 신년 인터뷰에서 그랬다는 말이죠. 그리고 당론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개인의 의견을 당대표 입장에서 말했단 말이죠. 이거는 진짜 앞에 수가 뻔한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는 절대로 혼자서 말할 수 있는 수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청와대와 전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한번 이낙연 대표가 쏙 던져보고 일단은 1차적으로 국민들의 감정을 오르게 한 다음에 그것을 무마시키려는 작전, 첫 번째로 오르게 한 다음에 무마시키고 그 다음에 청와대 사면 얘기를 한번 더 꺼내면은 조금이라도 더 누그러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사면을 얘기를 꺼내서 일단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런데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지금 확실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되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 있어서는 이게 또 모순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보편 지원으로 하면서 선거를 염두에 뒀단 말이죠. 2차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했던 간에 선별로 갔습니다. 3차도 선별로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전국민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지금 마음속에 다른 걸 꺼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선거라든지 아니면 사면, 사면을 위해서 국민들의 정서를 누그러뜨릴 요량으로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의 입장이 아니라 청와대 관련 아니면 민주당 내부 관련 그런 쪽으로 좀 되게 우호적으로 꺼내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속셈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2차, 3차 때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고수를 했는데
진짜 어이없는 게 2차 때 그때 휴대폰 지원해준다고 했었던 그거 기억나십니까? 처음에는 뭐 나이 제한을 해가지고 일부만 준다고 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인가 청와대 쪽에서 다 주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가 엄청나게 욕먹으니까 다시 일부로 갔죠. 그러면서도 선별로 무조건 갔어요. 3차 때도 선별로 가고. 그런데 갑자기 고집을 꺾어가지고 전국민으로 간다? 이거는 내막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면 얘기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첫 번째로 원칙. 이 원칙이라는 건 지키자고 만든 건데 이거를 지금 용서해주자고 하면은 법적 기강이 전혀 서지 않고 국가에 대한 신뢰성, 또 한 가지는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인식을 심어주냐면 자기네들이 권력만 가지면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몇 년 안 살고 나온다. 이 인식을 가지게 된다면은 이게 또 한 번의 전례로 남게 된다면 어떤 대통령이든 악수를 쓰서라도 무조건 대통령이 되려고 할 겁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원칙이라는 거는 사전에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꺼내는 얘기가 국민 통합을 이유로 명분이 굉장히 이걸 진짜 뭔 국민을 개돼지로 하나 싶을 정도로 명분이 국민 통합이에요. 아니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처벌을 하자. 이것이 국민 통합이지. 어떻게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지금 범죄자가 된 사람의 죄를 사면해 주자는 게 국민 통합인지 이건 진짜 근거와 주장 사이에 상관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지금 사면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이건 진짜 국민을 괴대지로 하는 것과 동시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사면 얘기를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면은 원칙적으로 그냥 아예 논쟁 자체가 불필요한 영역이에요. 아니 계란 한 판 훔쳐도 기소당하고 네? 재판 서는 이 대한민국에서 국가 원수이며 최고 행정 권력자인 사람이 그런 높은 고위직의 지위를 얻고 나서 범죄를 저질렀다는데 이건 진짜 어떤 죄보다 무거운 죄입니다. 그런데 사면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여당은 지금 공수처를 말하고 있으면서 사면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아니 고위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를 출범시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여당에서 아니 반대로 고위공직자가 범죄를 이미 저질렀는데 그걸 사면을 해준다는 게 이게 무슨 도대체 어떤 진정성이 있는지 이거는 진짜 완전 자아분열 상태에 버금가도록 사람 지지자들을 진짜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일단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사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조건을 내건다? 이거는 무조건 자기네들의 머릿속에 사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건 절대로 이낙연 대표 혼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무조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저는 추론이 됩니다. 일단은 이낙연 대표가 한번 먼저 꺼냄으로써 국민들이 한 차례 국민 감정이 오버가 됐죠. 그리고 재난지원금으로 한 차례 이렇게 무마시킨 다음에 청와대에서 만약에 하면은 어떻게 될 거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큰 오산입니다. 이거 진짜 이 코로나 시국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진짜 전 국민들 진짜 들고 일어납니다. 또 제가 상황 판단을 지금 하면서 지금 얘네들 봐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JTBC 신년 대토론 보셨습니까? 거기에서 JTBC에서 그 쟁점 중 하나가 전직 대통령 사면건에 관련해 가지고 토론을 하는 그런 쟁점이 있었는데 여기서 자세히 볼 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전에
전화로 시청자 의견을 받는다고 했어요. 저도 그때 전화했었거든요. 근데 손석희 씨가 하는 말이 뭐냐면, 토론 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원래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너무 한쪽의 의견이 일방적이라서, 그러니까 사면 절대 반대다라는 의견이 일방적이라는 얘기겠죠. 너무 일방적이라서 지금 시청자 의견을 받을 수가 없다. 원래 한쪽이 찬성이면 한쪽은 반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일방적이다. 좀 더 토론을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 얘 이제 반대 의견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제는 가능할 것 같네요. 네, 전화 연결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국민의 지금 압도적 의견이 사면 절대 반대인 건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 얘네들이 지금 약을 치네? 라고 느끼는 점이 뭐냐면,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했다는 말이죠. 리얼미터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찬반을 조사했는데 거의 비등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아까로 한번 되돌아가고 싶은데요.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죠? 국민 통합을 위한 명분으로 사면 얘기를 꺼내서 욕을 먹은 다음에 한 얘기가, 전직 대통령의 반성,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 그 물밑 작업을 저는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음모론일 수 있는데, 진짜 음모론일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리얼미터의 이상가, 어떤 분이 심장마비로 얼마 전에 죽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전직 대통령의 사면 찬반이 거의 반반 형태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저는 진짜 이렇게 밑밥 깔고 통계 해가지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증거로 명분 내세워가지고 조사하게 만들어서 지금 사면을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통계라는 게요, 이게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표본조사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통계자가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유리하게 통계 결과가 나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조작은 아니고, 통계 타겟층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통계 표본 조사를 하는데 그 표본의 타겟층을 약간 TK 쪽, 보수 성향이 높은 지지자들이 있는 쪽으로, 그것도 집전화로 통계를 하거나 이러면은 연령대가 확 높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요즘 세대 집전화가 있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집전화가 있는 쪽으로 확 해버리면은 아무래도 그쪽 어르신들은 보수적인 성향이 높기 때문에 통계가 사면 찬성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집거리를 만약에 저는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음모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아, 이거는 지금 얘네들 지금 약치고 있다. 그리고 요건을 하나둘씩 지들이 맞춰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국민 여론을 호도해서 약간 공감대가 형성된다라고 밑밥을 던져주고, 그리고 나서 사면 얘기를 꺼낸다면, 그러니까 제 지금 판단이 이겁니다. 되게 불안한 느낌이고요. 청와대에서 되게 왜 그러지?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꺼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청와대에서 사면 얘기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이거는 진짜 결과를 진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제 보수나 진보 어떤 쪽도 이제 기대를 하지 않는 정치 혐오가 엄청나게 막 상승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보수나 진보나 다 거기서 거긴데 쟤만 지워도 다 사면해주는데 어휴 정치 안 해. 정치 관심 안 가져. 이러한 정치 혐오가 생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결국엔 보수나 진보나 가면만 바꿔 쓰지 결국에 본질은 똑같다. 사실은 민주당 대부분의 사람들도 보수다. 이념이 보수가 아니라 그 내는 색채가 보수다. 결국엔 수구와 다름이 없다. 그런 걸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만약에 사면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 이건 진짜 제2의 촛불 집회가 될 거라고, 저는 촛불 집회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우호적으로 사면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집회는 금지될 게 뻔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지금 사면 얘기를 꺼내기가 너무 좋은 거죠. 만약에 정말로 뒷거래가 있었다면, 청와대와 보수의 뒷거래가 있었다면, 이건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의 상황은 진짜 너무나 암울해질 겁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일주일이 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지켜보는 바로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뭐 제 뇌피셜이고 제 그냥 추론이고 뭐 음모론 같은 좀 허무맹랑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같이 저랑 한번 지켜보자고요. 지금 제가 이 기사들이나 지금 민주당 하는 형태 등을 보니까 이게 진짜 너무 불안해가지고 영상을 찍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사면 절대 안 되죠. 사면 절대 반대입니다.